이번에는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최순실 씨가 처음 의원을 즐겨 찾았던 배경에 줄기세포 치료가 있었다는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는 차병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줄기세포 정책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도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사람 명단에는 이 정권의 또 다른 실세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아시는 것처럼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병원 계열의 차움 의원을 처음 찾은 시점은 지난해 3월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지 한 달 만입니다. 차움의 내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세포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이 치료를 받은 기간은 그해 3월부터 6개월 동안이고 진료 내용은 면역성 강화를 위한 세포 치료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진료 기록상에 김기춘이라는 이름 또는 KKC라는 이니셜로 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세포 치료 이후에는 줄기세포 관련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제한적으로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법적 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VIP 회원이 아니었지만 청와대 고위직 출신이라는 이유로 병원 VIP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예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움 의원은 2010년 설립 당시부터 올해 5월까지 최순실 씨가 비타민 주사제 투약 등 각종 진료를 받았던 곳입니다. 김 전 실장이 진료를 받았던 때와 겹칩니다. 이번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김 전 실장도 차움의 주요 고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그룹인 차병원이 현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움의 단골 고객이자 박 대통령의 주사제 처방을 수시로 받아갔던 최순실 씨 역시 이 차움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의혹은 더 커집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차움을 201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모두 507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최 씨는 주사제를 모두 293회 처방받았는데 대부분 비타민이 주성분인 영양주사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태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각종 주사제를 맞은 셈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최 씨는 이와 함께 차움에서 2011년부터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받은 줄기세포 치료는 자가지방줄기세포 치료술입니다. 이 치료술은 지방 조직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를 뽑아내 신체 다른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피부에 직접 주사하면 잔주름 효과 개선 등 항노화 효과를 볼 수 있어 최근 주목받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치료술은 현재 연구 단계 기술로 임상 실험만 가능합니다. 병원 측이 이 치료술을 이용해 환자에게 돈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는 최 씨가 차움을 다녔던 이유 중 하나도 줄기세포 치료에 관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의료기업 중 줄기세포 분야의 선두주자는 차움을 계열사로 가진 차병원 그룹입니다. 지난 4월엔 분당 차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8년간 192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고 3개월 뒤인 지난 7월 복지부는 차병원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조건부로 승인해줬습니다. 차병원 그룹 성장 배경에 최 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차병원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를 주최했고 190억 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받으면서 가장 주목받은 바가 있습니다. 차병원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특혜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JTBC 취재로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난 셈입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 예. 자, 우선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김기춘 전 실장도 이 차움의 고객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면역 세포 치료를 받았고요. 예. 이후에는 이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았다. 이것이 바로 내부 병원 관계자의 폭로였습니다. 근데 시점을 보면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2013년 8월에 비서실장이 됐고
2015년 2월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병원에 처음 찾은 시점은 2015년 3월입니다. 한 달 뒤인데요. 물론 비서실장에서는 그만뒀지만 그만두고 나서도 굉장히 실세였다. 실세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 상황이었고 지금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또 그리고 이 병원에서도 이를 알았는지 VIP 회원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최고 등급의 VIP 대우를 해줬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 전 실장의 입장을 들으려고 또 전화도 시도해봤고 또 문자 메시지도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최순실 씨가 차움 의원의 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뭐 진작에 알려졌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걸 그렇습니다. 보도해드렸으니까. 근데 예.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건복지부는 앞서 이 차움 의원의 대리 처방 의혹을 조사를 했는데요.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순실 씨가 뭐 500회 이상 방문을 했었고 그중에 주사제를 처방받았던 것이 290여 차례가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예. 이거는 비타민 주사제 처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줄기세포 관련된 언급은 없었는데요. JTBC가 추가 취재를 한 결과 차움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 줄기세포 치료도 받았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자주 간 편이네요. 그렇게 예. 갔다면. 예. 근데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하자면. 예, 일단 줄기세포는 이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하는데요.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성인의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걸 바로 성체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또 다기능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피부 노화 방지 뭐 이런 곳에도 쓰일 수가 있는 거고 예. 이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 바로 이 체세포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이거는 여성의 난자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또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 한 발 더 나간 것이죠. 예. 그런데 체세포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차병원이 승인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성체 줄기세포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체세포 배아 줄기세포는 이 모든 조직 또 모든 세포로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 세포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 승인이 난 건데요. 지난 7월에 보건복지부가 체세포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은 황우석 교수 사태 이후에 7년 만에 승인이 돼서 국내 연구가 재개된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뉴스가 되기도 했죠. 예, 지금 예. 현재 차병원은 국내 줄기세포 분야에서 1위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 승인이 나면서 더욱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 예.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그러니까 줄기세포와 체세포 배아 줄기세포 전부 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예. 승인과 관련해서 반대도 혹시 있었습니까? 일단 이 승인 과정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이 뭐 경질됐다, 문책됐다 이런 보도는 나왔었는데요. 예. 그런데 지난 5월에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도 이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난자 활용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건 승인받기 2달 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 이 정진엽 여긴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예. 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건강이나 윤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슈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접근을 얘기한 거죠. 예. 그런데 바로 박 대통령이 이어서 말을 하는데요. 생명 및 윤리 때문에 엄격하면서도 중첩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 이런 취지로 이 정 장관의 입장과 반대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이 줄기세포 연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었는데 2달 뒤에 바로 보건복지부가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핵심은 김기춘 전 실장이나 또 최순실 씨가 차움을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이 예. 줄기세포 연구 승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차병원을 그 김기춘 전 실장과 또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차병원을 갔다 이렇게 특수관계였다라는 것만 봐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다른 예. 부분도 아니고 김 전 실장은 현 정부의 핵심 실세로 불렀고 공식 핵심 실세로 불렸고 최순실 씨는 비선 실세로 불렸는데 예. 둘 다 모두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았다면 이 현 정부가 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승인해 준 것에 특혜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더 무게가 실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요 질문은 좀 미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이 대리 처방 의혹 그리고 그 주사제가 과연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의혹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전 차움 의원 김모 의사는 이 최순실 씨 자매를 통해서 대리 처방 받은 주사제를 박 대통령에게 놓았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고요. 예. 또 이 태반 주사나 비타민 주사였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 씨가 워낙 속이는 부분들이 많았고 또 의혹도 많기 때문에 김 씨가 정확하게 박 대통령에게 어떤 주사제를 놓았는지는 향후 수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사제는 두고라도 박 대통령이 차움 의원 시설을 이용한 것은 뭐 이미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최순실 씨가 줄기세포 치료를 차움에서 받은 것 외에도 이미 박 대통령은 취임 전에 그 VIP 시설을 이용을 했다, 또 가명으로 이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내부자의 증언을 통해서 이 파악이 된 부분이고 예. 또 전담팀까지 가동됐다, 이런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취임 전뿐 아니라 취임 후에도 시설을 이용했다, 이런 또 내부의 폭로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이렇기 때문에 차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차병원은 줄기세포 연구 승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7년 전에도 승인이 됐던 것이 이번에 재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자신들은 이 얼리지 않은 난자를 사용할 수 있게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얼린 난자만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새로운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특혜인지 특혜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2부에서 이거 마저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움의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사람 명단에 이 정권의 또 다른 실세 정치인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김기춘 전 실장이 차움에 다녔고 특히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건 새롭게 나온 내용인데. 예. 좀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일단 시점상으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서실장으로 했었고요. 예. 일을 했었고 한 달 뒤인 2015년 3월부터 이 차움 의원을 다니면서 줄기세포 또 면역세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병원 내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VIP 회원은 아니지만 이 청와대 고위직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 병원 VIP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특히 김 전 실장은 처음에는 면역세포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에는 줄기세포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부 치료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이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일부에서는 제가 이 질문을 하진 않았는데 혹시 그 진료비 냈습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됐고 또 확인이 됐지만 진료비 수납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료비를 냈다 안 냈다 이것이 아니라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예. 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치료비는 방법에 따라서 수백만 원, 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진료비를 만약에 내지 않았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적 특혜가 되는 것이고 예. 동시에 그것이 이 병원의 어떤 다른 허가 사항과 관련이 되는 승인 사항과 관련된 것이라면 아까 얘기한 예. 줄기세포 예. 문제. 그러면 그렇다면 더더욱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또 사안이기도 법적인 하죠.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지금 차움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 이것만으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국내에서 줄기세포 치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이 줄기세포 치료가 과연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지를 물었는데요. 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 다르다. 만약에 채취한 줄기세포를 배양을 했다면 얼마나 배양을 했는지 또 어떻게 배양을 했는지에 따라 합법, 불법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합법인지 불법인지 단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또 치료 사실을 숨기려 했는지 김기춘 전 실장은 이름 외에도 KKC라는 이니셜로 진료기록부에 기재가 됐었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같이 차움을 이용했다면 서로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일단 공통분모가 생긴 것이죠. 차움 의원이라는 공통분모가 예. 생긴 것인데요. 최순실 씨가 차움 의원을 다닌 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고요. 줄기세포 치료는 2011년부터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김 전 실장이 다닐 때는 2015년 3월이니까 중복이 되고요. 일단 그러네요. 또 줄기세포 치료는 최순실 씨가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 전 실장이 어떻게 알고 차움 의원을 찾게 됐는지, 혹은
이 최순실 씨로부터 소개받은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 또 더욱이 둘 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진료도 아니고 더욱 의심이 가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전 실장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것, 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예, 물론 그것이 이제 합법적이라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 진료비를 냈느냐 안 냈느냐도 문제이고 예. 또 혹시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는 치료를 받았는지도 지금 따져봐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그렇죠. 차움을 계열사로 거느린 차병원 예, 쪽이 예. 줄기세포 사업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이게 사실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김 전 실장은 뭐 모두가 알고 또 알려졌듯이 현 정부의 공식 핵심 실세고요. 예. 또 최순실 씨는 비선 실세입니다. 그것도 보통 실세가 아니라 뭐 박 대통령이 연설문도 수정을 하고 또 예. 청와대 자료까지 이 사전에 받아봤던 핵심 비선 실세였던 건데요. 이 두 실세가 이 차움 의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고 또 현 정부에서 지난 7월에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특혜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뭐 차병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이라면 예. 창과 방패를 다 가진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자, 이 두 사람을 측근으로 둔 박근혜 대통령도 줄기세포 연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승인이 지난 7월에 보건복지부 승인이 났는데요. 이로부터 2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규제개혁 장관회에서 정진혁 복지부 장관은 이 건강이나 윤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슈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예. 박 대통령은 바로 이 생명이나 윤리 때문에 엄격하면서도 중첩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로부터 2달 뒤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뭐 실제로 박 대통령도 차움 의원 시설을 이용한 것은 확인이 된 것이니까 가명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박 대통령은 취임 전에 또 가명을 쓰면서 차움 시설을 VIP 시설을 이용했다. 이런 내부 폭로가 나왔고 취임 이후에도 진료를 받았다. 이런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예. 또 취임 전에는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이런 폭로까지 나왔기 때문에 차움 의원과 과연 어떤 관계였느냐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또 두 실세가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예. 차움 의원에 대한 특혜가 과연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더 명확하게 돼야 될 예. 것으로 아까 일부에서 보입니다. 얘기할 때 좀 미묘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기는 어렵다. 예,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예. 부분을 언급한 건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